2년 전 나는 부화기를 산 뒤 난생 처음으로 부화라는 것을 해보았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거위알 부화를 해보기 위해서다. 할아버지께서 살아계시던 나의 유년기 시절, 이곳 농장에는 거의 4마리가 살고 있었다. 내 어린 시절 보아왔던 숲처럼 커다란 나무로 가득 찬 농장, 그리고 이곳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던 닭과 오리와 거위들. 2년 전 세월이 많이 흘러 그 옛날을 까마득히 잊고 지냈던 나는 나의 평범한 일상에서 벗어나 다시금 소망하게 되었다. 다시 그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그렇게 시작한 나만의 작은 숲속 만들기 프로젝트. 나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첫 번째로 거위알 부화를 시작했다. 어린 시절 보았던 하얀색의 거위들을 떠올리며 나는 엠버된 거위를 전문적으로 키우는 농장에 의뢰하여 거위알 11개를 구매했다. 열한 개의 거위알 중 무정란 2개를 제외하고 9개의 유정란에서 태어난 9마리의 아기 거위들. 이 중 1마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8마리는 아주 건강하게 태어났고 또 잘 자라주었다. 아쉽게도 나는 조류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었던 터라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아기 거위들을 키웠다. 만약에 지금 정도의 지식과 경험으로 아기 거위들을 다시 키우게 된다면 훨씬 낫지 않을까. 어쨌든 돌이켜보면 아기 거위들을 키웠던 이때가 거위들과 지내온 지난날 동안 가장 행복했던 시기였던 것 같다.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거위들은 나를 엄마로 인식했고 내가 어딜 가든 내 뒤를 따라다녔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엽게 생긴 아기 거위들은 아쉽게도 2주만 지나면 징그러울 만큼 꽤 많이 자란다. 일주일까지만 해도 크기가 고만고만하던 아기 거위들은 2주일이 지나자 크기의 차이가 눈에 띄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당시 나는 다른 아기 거위들에 비해 다소 짙은 솜털색을 가진 그레이를 보고서 지금과 같은 얼룩 무늬의 회색 깃털을 가지게 될지 몰랐다. 다른 녀석들보다 덩치는 다소 크지만 나서지 않는 성격 탓에 나는 그레이가 암컷이라 짐작했었다. 그에 반해 그레이보단 덩치가 다소 작지만 외향적인 성격의 승부욕 또한 강했던 짱을 나는 수컷 거위라 짐작했었다. 이처럼 다른 거위들을 모두 몰아내고 홀로 목욕을 즐기는 짱을 보며 당연히 대장거위라 생각했고 소심한 그레이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거위들은 태어난 지 4개월 정도 되자 성조만큼 덩치가 커졌고 대략적인 서열도 정해졌다. 다른 거위들보다 항상 뒤쳐져서 존재감 없이 따라오는 그레이의 모습을 보면서 덩치만 커다란 소심한 암컷 거위라 확신했었다. 그리고 그에 반해 항상 앞장서서 대열을 이끄는 리더십이 많은 짱을 보며 당연히 수컷 대장 거위라 생각했었다. 그 당시 다른 거위들보다 유난히 나를 많이 따르고 좋아했던 그레이. 그날 그 사건 이후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결국 지금은 거의 원수처럼 지내고 있다. 그날은 거위들이 내가 애써 키워오던 채소밭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날이었다. 그리고 늘 그렇듯 사고치는 모든 일의 주동자는 대장거위짱이 아니라 그레이였다. 그걸로 나는 거위들에게 너희들이 가장 먹고 싶어하는 상추를 가지고 장난을 오랫동안 쳤다. 다른 거위들은 중간에 지쳐서 그만두었지만 식탐이 너무 많았던 그레이는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 장난을 받아줬다. 오랜 시간 동안 상추를 줄 듯 말 듯 하면서 그레이를 굴려먹었고 마지막에는 그 상추를 토리에게 줘버렸다. 그레이는 그날 이후 나와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다. 내가 옆에 가도 녀석은 예전처럼 나에게 다가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떤 때는 욕을 하기도 한다. 그 당시에는 너무 화가 나서 그레이에게 화풀이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 나는 그날의 일을 후회한다. 안타깝지만 나와 그레이는 그날을 기점으로 루비콘강을 건너고 만 것이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추운 겨울날, 짱은 그레이와의 싸움에서 지고 난 뒤 대장 자리를 빼앗겼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한참 산란철이었던 그 시기에 유일한 수컷이었던 그레이와의 교미를 거부한 데서 비롯된 것 같다. 그로부터 무리의 우두머리였던 짱을 대하는 그레이와 다른 거위들의 태도는 굉장히 차가워졌다. 그레이는 짱이 물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괴롭혔고 다른 거위들을 조종해 녀석을 철저히 왕따로 만들었다. 한때 대장 거위였던 짱은 그렇게 그레이의 눈밖에 난 채 오랫동안 시달리며 살아야 했다. 그렇게 왕권을 차지한 그레이는 복종을 하기 시작했다. 다른 거위들은 상대하기도 무서운 수컷 염소토르를 상대로 싸워서 이길 만큼 녀석은 굉장히 거칠고 사나웠다. 그리고 모든 싸움에서 이기며 그레이는 점점 더 권력에 집착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다음에 평범한 암탉 한 마리가 겁도 없이 거위들을 상대로 반란을 일으켰다. 녀석의 이름은 타이. 헝거리 정신에 무예까지 경비한 타이는 그동안 그레이와 거위 무리들이 벌여온 복종을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하더니 타이 덕분에 그동안 핍박받던 닭들도 더 이상 거위들의 시달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얼마 전 닭들이 대량으로 살상당한 그날 이후 많은 것이 변했다. 한때 대등한 지위에 있을 만큼 평화롭게 유지되었던 닭과 거위들의 관계는 무너졌고 결국 거위들은 또다시 지배계층으로 올라갔다. 게다가 거위 무리는 9마리에서 15마리로 늘어났고 더 강해진 힘만큼 그레이의 복종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 하지만 겁쟁이 왕초를 닮은 태양이를 지켜보며 더 이상 닭들은 거위들의 상대가 되지 않을 거란 생각에 나는 다른 방안을 모색했다. 그것은 닭들과 달리 거위들에게 전혀 겁을 먹지 않는 무대포 오리들이다. 오리들은 아무리 거위들이 공격해도 전혀 물러서지 않을 만큼 강한 맷집과 멘탈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오리들은 닭들과도 싸우지 않고 잘 지내니 평화를 추구하는 이곳 농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 사실 이곳 왕국에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절대 권력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고양이들이다. 하지만 어릴 적 심하게 거위와 닭들에게 공격을 받은 고양이들은 아직도 거위와 닭들을 많이 무서워한다. 아직까지 자신들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 줄 모르는 고양이들. 나는 언제까지나 고양이들이 봉인이 풀리지 않은 채 겁쟁이로 살아가길 바란다.